구급차 기초구문특강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형균 선생입니다.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또 이번에도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조금 또 늦었습니다. 인강은 뭐 참 오랜 기간 동안 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강의를 처음 접하신 분은 뭘 늦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업데이트 된다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래 맞아 좀 늦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중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냥 강의를 촬영한다든가 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만 아예 없는 교재를 새로 준비해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초구문특강은 제가 우리 회사에 제시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초문법은 있는데 기초구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가, 또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가 독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기초구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수능을 준비하든 공무원이든 편입시험이든 반드시 기초구문은 있어야 한다. 그 기초구문을 탄탄하게 공부해야만 독해 속도가 나는 것이고 독해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저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강의를 찍든 1강에 앞에 약간 인트로가 있잖아요. 한번 칠판 잠깐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명언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에 따른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좋은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경험한 걸로 과연 끝이냐는 거죠. 좋은 경험으로 우리가 현명해지느냐? 아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한 번에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이 내게 준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제 그 경험에 잘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지 버나드 쇼우의 비문, 비석에 새겨진 글, 아주 유명한 글 혹시 아시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비문인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정확하게 결단 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삶의 메시지로 준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머리에 새기시고 이 강의에 화두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강, 30분 25강, 아마 40분 25강 정도 준비해 드릴 텐데 열심히 충실하게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구급차, 이름은 아시나요? 구급차라는 이름 아시나요? 일단은 구문급소 차문차답입니다. 구문급소 차문차답. 차문차답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 스스로 묻고 대답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문의 급소를 딱 짚어서 제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이름을 제가 구급차라고 지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인 이름이고요. 이 이름을 제가 지금 뭐 실용신안이나 아니면 뭐 좀 어떻게 내볼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예쁜 구급차도 위에 하나 그려드렸거든요. 책 표지에 위기에 빠진 수험생을 구하라, 뭐 구문급소 차문차답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베이직 과정이고요. 이제 이 뒤로 인터나 아니면 어드밴스드 과정의 책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일단 구급차 강의고요. 구급차 기초 구문특강을 시작한 이유. 제가 이 강의를 굳이 시작한 이유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는 단어 뜻을 가지고 의미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읽으니까 아는 단어 몇 개 조합하고 뭐 내 나름대로 주어 동사 찾고 하니까 그 뜻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가 있고, 그 잘못된 경우가 만약에 본문 전체의 중심 문장에 가깝다면 우리는 오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요, 반드시 10번 중에 한두 번은 소설을 씁니다. 저도 모르게 소설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문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문장이 만약에 소설이 쓰여졌다, 그럼 그 본문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단어를 보고 그냥 문장을 때려 맞힐까?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주어를 던진 후에 거꾸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해석을 한다는 거죠. 주어를 던진 후에 거꾸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말로 정돈된 순서가 영어 문장에서도 아름다운 정돈이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어 던지고 저 뒤에서 먼 여행 갔다 돌아오듯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름다운 해석으로 마무리.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덩어리 끊어가면서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해나가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한 번쯤은 거꾸로 오면서 정리도 하고 그냥 뒤로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의 덩어리를 끊고 그 뒤로 목적어, 수식어구, 보어의 덩어리를 끊어가고 접속사, 분사구문, 관계사를 통해서 연결사 찾아내고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구급차 특강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서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해석본을 만들어 드릴 때 보통의 구문책은 끊어 읽기를 가르쳐 놓고 해석본에는 거꾸로 올라온 해석을 써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뒤에 있는 해석본은 베이직 트레이닝은 모두 다 덩어리로 끊어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그 덩어리 순서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 특강을 준비한 이유는요. 독해의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어 시험의 화두는 시간 관리죠. 그게 어떤 영어 시험이든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가 되지 않고 지문을 빨리빨리 읽어 나가지 못하면 무조건 시간에서 막히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5분만 더 있었으면 10점은 더 맞았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 그 5분을 줄이기 위해서 직독직해의 속독속해가 필요하다. 주어를 해석하고 거꾸로 아름답게 던지면서 언제 그 본문을 빨리빨리 읽냐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 시간이 2배 이상 주어져 있다면 저도 이런 강의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되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반드시 구급차 직독직해 특강이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 리딩이에요. 읽기입니다. 기껏 연관 분야를 찾아봐야 라이팅 정도밖에 없죠. 쓰기. 하지만 저는 영어 선생으로서 절름발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듣기 말하기를 배우진 않으시지만 나중에 듣기 말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반드시 덩어리채로 읽는 습관이 돼 있어야 그렇게 그대로 말할 수 있고 그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 듣기 평가를 한다. 그럼 막 듣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오는 해석에 익숙한 분은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 거꾸로 올라오자 정리해야 돼. 근데 다음 문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그럼 듣기 어떻게 하냐? 그럼 듣는 대로 이해한대요. 왜 듣기는 듣는 대로 이해하는데 독해는 읽는 대로 이해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2중 3중의 방법이 되니까 어떤 한 과정의 시험이 끝나고 새로운 과정으로 나가면 영어를 새로 공부한다는 마음을 자꾸 갖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이해하듯이 그대로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창한 영어 연설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제가 이 구급차 기초 구문 특강을 시작했던 겁니다. 마무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 이 네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요령인데요. 중요한 건 예습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초 구문 특강에 있어서만큼은 예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로지 복습입니다. 오로지 복습만 하세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잘못 준비된 상태로 예습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석했던 패턴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을 했을 때 안 어울려요.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구급차 기초 구문 특강만은 예습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동영상에서 같이 하세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따라하고 읽은 후에 나중에 복습할 때 제가 동영상에서 해설해 드린 대로 그대로 끊어가면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보세요. 그 속에서 스트럭처를 살려서 아름답게 해석하면서 한 문장의 마침표가 딱 끝났을 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책에다가 해석을 쓰지 마세요. 책에다가 해석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석을 쓰게 되면요. 나중에 두 번, 세 번 복습할 때 해석을 읽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해석은 뒤에 해석본에 있습니다. 해설본에 제가 모든 문장 해석을 다 써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되죠. 절대 해석 밑에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제가 칠판에서 드리는 중요 구문상 메모만 하시고 필기만 하시고요. 문장의 해석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면 복습할 때 계속 문장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덩어리 해석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공사장 소음이 나를 잠 못 자게 했다. 이런 문장, 우리말 어순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말은 공사장 소음 때문에 나는 어젯밤 잠을 하나도 못 잤어. 영어 문장은 공사장 소음이 나를 잠 못 들게 했어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장 소음이 그 사람을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keep 목적 from ing의 구문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이미지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듣기 평가할 때도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읽을 때도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내고 그래야 나중에 말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복습할 때 문장 밑에 해석을 쓰지 말 것 그리고 모든 문장을 끊어서 해석하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볼 것 그래야 속도가 납니다.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다음 과정 연계학습이라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에서 요 기초 구문 구급차 다음에 들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 구급차 베이직 과정의 다음 과정의 어드밴스드 어쩌면 요 사이에 인터미디엇이 하나 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베이직 어드밴스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문법 강의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프린시피아라든가 이런 강의도 또 제가 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프린시피아 같은 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파워 영어 다음 과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구급차 베이직이 끝난 상태에서 본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구급차 베이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완벽한 기초 1단계 스트럭처를 또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것도 또 보고 시작하시면 더 좋겠고요. 됐죠? 자, 그러면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한번 키워본다. 이런 마음으로 화이팅해서 같이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의 주어부터 한번